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광복절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79주년 광복절 행사가 사상 초유의 반쪽 행사로 치러집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고 야당과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들은 따로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야권이 친일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보건기구 WHO가 엠폭스, 원숭이 두창 재확산 움직임의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올해만 의심 사례가 17,000건이 넘는데 지난해보다 170% 늘어난 겁니다. 미국 대선 경합주들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접전이 예상되는 이번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아시아계 표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복절인 오늘도 찜통더위 속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에선 25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곧 역대 최장 열대야 기록이 깨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제79주년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날이란 의미는 빛이 발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독립운동단체 등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대하면서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고 따로 기념식을 갖기로 한 건데요. 여당은 야당이 친일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김 관장이 친일 뉴라이트라면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오늘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매년 대통령과 독립운동 단체 등이 참석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상 처음 반쪽 행사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광복회 등 독립운동 단체와 야당이 행사에 불참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겁니다. 독립기념관 문제는 당장 해결하겠다. 이런 것을 좀 보여줘야 제가 우리 회원들에게 정부에서 호의를 다 우리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줬으니까 제가 갈 수가 있는. 37개 독립운동 단체들은 백범기념관에서 따로 기념식을 합니다. 광복회원과 독립운동가 유족, 관련 기념사업회 등이 참석합니다. 민주당 등 야당도 별도로 효창공원 내 3.24 묘역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정부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 의장은 독립운동을 왜곡하고 역사를 폄훼하는 경축식엔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국회 사랑채로 초청해 오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권이 따로 기념식을 갖는 것은 광복절 의미를 퇴색시키는 친일몰이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독립기념관은 김형석 관장이 취임하기 전에도 뉴라이트 인사 논란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한 학자가 독립기념관 이사 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이 인물은 지원자 16명 가운데 14등을 하고도 이사로 뽑혔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독립기념관 이사로 선임된 박이택 낙성대 경제연구소장.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낙성대 경제연구소 출신입니다. 박 소장은 이사로 선임된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일제강점기 이뤄진 쌀 수탈에 대해 가격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수탈이 아닌 수출이라고 주장해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독립기념관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인사란 비판이 나왔지만 이사 선임 권한을 가진 국가보훈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박 소장은 당시 지원자 16명 가운데 14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사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도 최종 5명을 뽑은 신임 이사에 선발된 겁니다. 당시 이사 선임 과정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는 JTBC에 임원 추천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박 소장의 심사를 거부했는데도 보훈부가 후보자를 배척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심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형석 신임 관장이 설립한 재단법인 출신인 오영섭 이사도 이때 함께 뽑혔습니다. 오 이사는 이번 관장 선임 때 임원 추천 위원장을 맡아 심사 과정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을 배제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입니다. 결국 이런 이사진 구성이
역사관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관장의 선임으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사장이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인천 아파트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지난 1일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지 13일 만입니다. 앞서 45억 원을 지원한다고 했다가 주민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다만 전기차 리콜이나 판매 중단 계획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사장이 어제 오후 인천시 서구의 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엔 전기차 화재 피해 주민 150여 명이 모였습니다. 3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화재 사고와 관련한 사태 수습과 보상 대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앞서 벤츠 코리아가 지난 9일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인도적 차원에서 45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피해 주민들은 산정 근거를 알 수 없는 데다 피해 복구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이틀 사장은 간담회가 끝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상황이 생긴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벤츠 코리아에서 추가 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We announced already last time and confirmed today that we donate the 4.5 billion Korean won for humanitarian support. We are keen and eager to support wherever it is necessary and to help those people here affected by this incident. 다만 불이 난 EQE 차종에 대한 리콜이나 판매 중단 계획에 대해서는 화재 원인을 밝히고 이를 기반으로 대응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번 전기차 화재로 아파트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87대가 불에 탔습니다. 또 지하 설비와 배관 등이 녹아 정전과 단수로 이어졌습니다. 인천 서구는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벤츠 전기차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난 점과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차량 제조사나 아파트 관리소 측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미국 대선을 좌우할 경합주 7곳 중 6곳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거나 동률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일 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던 곳들입니다. 초접전이 예상되면서 아시아계 표심이 대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로 꼽히는 7개 주. 이 중 6곳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거나 같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현지 시간 14일 공개됐습니다. 7개 주 전체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8%,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를 기록했는데 주별로 따져보면 해리스가 애리조나, 미시건,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5개 주에서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동률을 기록했고 네바다주에서만 트럼프 지지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이던 지난 5월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우세를 보였던 지역들입니다. 해리스로 후보를 바꾼 뒤 민주당의 역전세가 뚜렷해진 겁니다.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면서 아시아계 미국인 표심이 승패를 가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아시아계 유권자는 전체적인 규모는 적지만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낮고 최근 투표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아시아계 유권자는 2020년 대선 기준 전체의 4%로 15%인 라틴계나 14%인 흑인 유권자보다는 적습니다. 하지만 2016년 대선에 비해 투표율이 40%가량 급등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도 아시아계 유권자를 겨냥한 선거 전략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국제보건기구 WHO가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1년 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퍼진 엠폭스, 원숭이 두창이 재확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엠폭스는 수포성 발진 증상으로 시작해서 급성 발열, 두통을 동반하다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엠폭스는 동물과 사람,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됩니다. 주로 직접 접촉으로 감염 확산되는데 처음에는 천연두와 비슷한 증상 등 경미하게 시작해 사망에도 이르는 전염병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세계보건기구 WHO는 엠폭스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It's clear that a coordinated international response is essential
to stop these outbreaks and save lives.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is the highest level of alarm under international health law.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긴급위원회는 최근 아프리카 중심의 엠폭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의 16개 국가에서 올해만 엠폭스 의심 사례 17,000여 건, 사망자는 5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0%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서부 아프리카 풍토병이었던 엠폭스는 2022년 5월 세계 각국으로 확산했습니다. 같은 해 7월 미주와 유럽 등으로 번지자 WHO는 국제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변종이 출현하면서 전보다 전파력과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제사회도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This year, I will note the United States has provided more than 17 million beyond our regularly programmed health assistance to support mpox preparedness and response efforts in Central and Eastern Africa. 우리나라에선 올해 10명이 엠폭스에 감염됐는데 질병청은 지난 5월 엠폭스 감염병 위기 경보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선릉의 봉분에 구멍이 뚫리는 등 훼손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새벽 2시 3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 성종대왕릉을 훼손한 혐의로 50대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모종삽 등을 이용해 봉분에 주먹 하나 크기의 구멍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KBS 1TV가 광복절 편성한 첫 프로그램에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인데요. KBS 1TV는 오늘 새벽 12시에 KBS 중계석을 통해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나비 부인을 방송했습니다. 지난 6월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올랐던 공연의 녹화본입니다. 일본 여성과 미국 해군 장교의 사랑을 다룬 푸치니의 걸작 오페라 중 하나인데 19세기 일본이 배경입니다. 극중 결혼식 장면에선 기미가요가 연주되고 등장인물들은 기모노를 입고 일본 문화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방송 직후 광복절에 적절한 편성이었는지 여러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굳이 외색이 짙은 오페라를 광복절에 방영해야 하나, 광복절에 기미가요 선율이 나온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KBS 시청자 청원에도 편성을 지적하는 청원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어도어를 퇴사한 전 직원이 다시 한번 민희진 어도어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 대표의 입장문에 대해선 선택적 해명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어도어 전 직원인 A씨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신고했지만 민 대표의 개입으로 편파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이 신고를 성희롱으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 내렸지만 어도어에 재발 방지 차원의 엄중한 경고를 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민 대표는 A씨의 신고 내용이 왜곡돼 있었다 이런 입장문을 냈는데요. A씨는 임원 A가 무혐의가 나오게 하려고 앞뒤로 노력하신 점, 가해자에 대한 경고조차 거절한 행동 해명하라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또 민 대표에 따르면 A씨의 동료 평가 결과가 평균 이하였다고 했는데 A씨는 불화가 있던 임원을 뺀 동료들은 모두 자신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고 조사 중에 A 임원을 감싸고 도와준 사실이 있는지, 자신과의 대화 내역을 공개할 때 양해를 구한 적은 있는지 답하라고 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부끄러움을 안다면 대중을 상대로 강연에 나서지는 않길 바란다 이렇게 마무리했는데요. 다음 달 예정된 민 대표의 이 일정을 겨눈 걸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디즈니가 벌이고 있는 소송이 논란입니다. 한 여성이 디즈니 리조트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숨졌는데 디즈니가 OTT에 구독했기 때문에 소송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지난해 10월 의사 탕수아는 남편과 디즈니 월드에 도착한 날 리조트의 한 식당에서 식사한 뒤에 알레르기 쇼크로 숨졌습니다. 그녀는 견과류 등 알레르기가 있다고 식당에 알렸고 의사인 만큼 본인이 약물도 들고 다녔는데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은 식당에 책임이 있다면서 5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디즈니가 소송에 나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계 어디든 디즈니의 OTT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에 가입할 때 동의해야 하는 이 조항 때문입니다. 귀화와 당사 사이의 분쟁은 집단소송 포기가 적용되며 개별 중재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디즈니 측은 유족이 디즈니 플러스를 무료 구독했을 때 여기에 동의했고 테마파크에 들어갈 때도 동의했다고 말합니다. 유족들은 체험 구독했다고 모든 분쟁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영원히 금지당한다는 건 터무니없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조사하던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숨진 사건을 두고 국회에서 거친 발언이 오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김 여사를 겨냥해 살인자라고 말했는데 이 말에 논란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인권유린이라며 의원직 제명안을 냈고 대통령실도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열린 검사 탄핵 청문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논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간부가 숨진 사건을 놓고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고 가다 논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창피한 줄 아세요? 누구 때문에 더 많이 했는지 창피한 줄 아세요? 압니다. 저는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의 발언에 반발하며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의원직 제명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즉각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입니다. 고인은 숨지기 전 수뇌부에서 명품백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고 주변에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야당은 진상규명을 벼르고 있습니다. 고인의 직속 상관이었던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순직 인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고인이 압력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실무자들이 사건 처리 의견을 밝힌 적이 없다면서 부인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국가대표팀 합숙 기간 동안 선배들의 청소와 빨래 등 허드렛 일을 해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지난 2월 협회에 선수촌 내의 악습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배드민턴 협회가 지난 2월 안세영 측과 면담한 뒤 작성한 내용들입니다. 안세영이 금메달을 따고 작심 발언했던 대표팀 내부의 선수 관리 문제점들이 열거돼 있습니다. 이렇게 올림픽을 우승하고 싶었고 또 악착같이 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목소리에 힘이 좀 실렸으면 좋겠는 바람에 그중에서 대표팀 선수촌 내 생활 문제의 개선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안세영은 합숙할 때마다 훈련과 관계없는 일을 해야 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선수촌 안에서 청소와 빨래를 하고 배드민턴 라켓의 줄을 관리하는 잘못된 문화를 지적하면서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수가 훈련 이후 휴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표팀에 남아있는 오랜 관행, 후배 선수들이 청소, 빨래 등 허드렛 일을 도맡는 악습을 없애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 면담 내용은 배드민턴 협회가 작성했고 안세영의 작심 발언 후 의원실의 자료 요구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선수촌 내 생활 문화는 협회와 대화 후 개선이 된 부분이고 이번 작심 발언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지난주 귀국한 안세영은 부상 재활에 힘쓰며 이번 달 열리는 국제대회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안세영과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은 격리 지침이 없는 상태라 혼란스럽기도 한데요. 진단 비용은 얼마인지, 출근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희령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어린이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지난달 말에서 이번 달 초 사이에 아동병원 42곳에서 확진된 어린이는 2.8배로 늘었습니다. 확진된 학생은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당국은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등교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결석을 해도 출석한 걸로 인정됩니다. 의사 소견서 등 증빙 서류를 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의료기관에서 쉬라고 한 날짜만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독감과 같은 제4급 감염병으로 확진자가 격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직장인도 학생과 마찬가지로 증상이 나아진 뒤 하루 더 격리하라는 방역당국의 권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인은 회사의 자체 지침을 따르면 됩니다. 회사에 별도로 코로나 관련 유급 휴가가 없다면 개인 연차를 활용해 쉬어야 합니다. 과거 대유행 때는 정부가 검사 비용을 지원해 무료였지만 현재는 3만 원을 내야 합니다. 60세 이상 또는 기저질 환자 등 고위험군도 진단검사 비용의 일부를 각자 부담해야 합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롯데가 두산을 대파하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주장 전준우를 비롯해 타선이 폭발하면서 거둔 완승입니다. 롯데 프로야구 순위는 지금 7위인데 이번 달 7승 1패,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을 야구의 희망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입니다. 1회부터 롯데 주장 전준우의 방망이가 불을 뿜습니다. 2사 말로 기회에서 중전 안타를 쳐 2점을 먼저 뽑았는데요. 3회에는 희생 플라이를 날려 한 점을 더 보탭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6회에는 우익수 키를 넘는 2루타로 또다시 한 점을 보탰고 9회에도 좌측 2루타를 기록해 또 한 점을 추가했습니다. 4타수 4안타 5타점. 전준우가 맹활약하고 타자들이 선발 전원 안타를 기록한 롯데는 두산을 12대2로 제압했습니다. 그 응원을 받고 선수들이 너무나도 많은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남은 경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선발 등판한 김진욱은 5이닝 1실점 3진 3개를 기록하며 시즌 4승째를 챙겼습니다. 3연승을 달린 롯데는 NC를 제치고 43일 만에 7위로 올라섰습니다. 가을 야구의 희망을 이어가고 있는 롯데. 오늘 등판하는 안경 에이스 박세웅이 팀의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광복절인 오늘도 찜통 더위 속에 내륙 곳곳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4도, 전주는 35도까지 오릅니다. 서울에선 25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 역대 두 번째로 긴 열대야입니다. 주 후반에도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역대 최장 열대야 기록은 깨질 걸로 보입니다. JTBC 아침에는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